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동 11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7일 목동 11단지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4년 만에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목동 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 일대는 현재 2만 6천여 가구에서 5만 3천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는 신속 통합 기획이 완료돼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4, 5단지와 7, 8, 9, 10단지, 12, 13, 14단지는 신속 통합 기획 자문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김종민 정의당 중앙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혁신파크 카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 정의당 후보로 은평구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종민 예비후보는 서울 혁신파크 등 공공공간 활용에 관한 시민 운영권 도입,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김 예비후보는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를 추진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해 생애 모든 시간 통합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협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은평을 돌봄과 공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의 4시간, 미래의 우리 공간을 바꾸는 또 다른 은평 플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도시 은평, 녹색도시 은평, 돌봄도시 은평, 협동조합도시 은평, 인권도시 은평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만든 선거연합정당이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최용기 은평장애인 자립센터 소장, 안숙현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 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30억 원, 하반기 20억 원 등 50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연 0.8%로 책정했습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제조업은 3억 원 이내, 도소매업은 8천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할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 참여 기구인데요. 일자리, 창업, 주거복지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9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위기가구 지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9억 원 늘어난 1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장소는 주택,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설 연휴 화재를 집계한 결과 모두 16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78건, 46.7%를 기록해 가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88건, 5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 소방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점검에 나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정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위해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리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또 다른 개발 사업인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메디컬 캠퍼스 건축비 분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삐거덕거리는 상황에서 김포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종우 김포시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시민들이 풍무 역세권에 대한 활용 방안, 특히나 이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대학교가 어떤 학교 의료시설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하대가 이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요. 언론에도 나왔듯이 인하대가 어떤 학교 용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그 시행사에서 의견을 줬다라는 부분과 또 민주당에서 왜 인하대 병원을 하지 않느냐고 시장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면은 풍무역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특위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야당 의원님들과 제안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위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선 조사 기간은 약 한 38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조사 범위는 기존 풍무역세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어떤 그 감사 영역과 저희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의 영역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든가 그 AMC에서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 과도한 어떤 권한 밖에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조사가 저희는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조사 범위는 그런 어떤 과정상의 어떤 절차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실무자와 또 공직에 계셨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풍무 역세권 사업 외에도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관련된 각종 비리 사실이 발견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또 어떤 문제점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과도한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풍무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시내폴리스와 같은 유형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계획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풍무역세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도 있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종우 김포시의원이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시작이 어려웠던 노후단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0석 규모의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십 주택 대책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설명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신탁사,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정책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개발 재건축을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과 좀 연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규제로만 봤죠. 앞으로는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책 기조를 앞으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60%로,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바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2월 달에 발의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국회가 5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 전에 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실제는 국회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밀 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던 일부 단지들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돈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무지개지 매로사기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6월달에 결정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 실제 정비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완화되는 것은 핵심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경기에 직결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재건축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분담금 때문에 하던 사업장도 지금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주체가 겪는 애로사항은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비 조정 기준을 구체화 현실화한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사비 분쟁 사업장에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분쟁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한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5%, 경기 0.08%, 인천에서는 0.0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물 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 조직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 조직은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더 경기 패스 도입과 GTX를 비롯한 광역 철도망 구축, 고속도로 지하화 등 분야별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별조직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 발생 시 수시로 논의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